안녕하세요. 당신의 주치의입니다. 오늘은 무증상 세균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실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출처는 미국 가정의학과 저널 2020년 7월자에서 참고했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것만 정확히 인지하고 나머진 안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의로는 소변 검사에서 박테리아가 나왔고 이것저것 더티해 보이는 것들이 나왔는데 증상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언제나 소변을 모으실 때 미드스트림 클린 캐치라고 해서 반드시 앞에 부분을 좀 버리고 중간부터 모으셔야 검사 결과가 정확합니다. 2019년도 IDSA라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 중에 하나에서 2005년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임신한 여성에서는 무증상 세균류를 스크리닝도 해야 하고 치료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뇨기계 시술을 받기로 되어 있는 분들도 스크리닝을 하고 치료도 해야 합니다. 방광염은 굉장히 흔하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 46개 병원에서 2,7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니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병원에 머무는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미국 소아과 학회, 미국 감염병 협회, 방금 말씀드린 IDSA, 미국 노인의학회, 미국 귀뇨기 학회, 그 밖에 두 가지 더 이상의 협회에서는 무증상 세균류를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런 무증상 세균류를 볼 수 있느냐인데요. 소아에서는 흔하지 않고요. 가임기 여성에서는 5% 정도, 폐경 여성에서는 2.8에서 8.6% 정도입니다. 최대 8.6%면은 상당히 흔하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 여성 환자분들을 소변 검사하셨을 때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임신하신 여성분들에서도 2에서 10% 정도로 흔하고요. 방광 카테터를 끼고 계신 분들은 거의 100% 생기신다고 봐야 합니다. 선별검사와 치료입니다. 소아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는 심토마틱 UTI 또는 파이로네프라이티스, 리널 스퀘어링 아니면 리널 인피션시를 예방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에 있어서는 무증상 세균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흔하고요. 따라서 선별검사와 치료가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를 써야 하는 두 가지 경우 중에 첫 번째, 임신한 여성분, 치료를 할 경우 신우신염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조산화와 미숙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대략 4에서 7일 정도 주면 되고 캐플렉스나 엠피실린을 주면 됩니다. 임신한 여성에서 항생제를 어떻게 주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선별검사와 치료 내용입니다. 양로원이나 양로호텔 또는 널싱홈 같은 곳에 계신 분들은 또는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무증상 세균류를 치료하는 것은 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딜리리움 같은 게 있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전신 증상이 있고 바이탈이 흔들린다면 다른 데 감염이 있을 만한 원인을 못 찾았다? 그러면 UTI라고 생각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무증상 세균류를 검사도 하지 않고 치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카테터를 꼽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이것은 대부분 카테터의 바이오필름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이므로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항생제가 필요한 두 번째 경우인데요. 경요도 절제술, 요광경 검사 또는 피부를 통한 유로 결석 제거술 같은 비뇨기과적 시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고 증상이 없어도 세균류가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방광경 검사는 뮤코사 라이닝을 침습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므로 항생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